꿈을 깨고 만난 독서 소모임. 결혼 생활이 꿈 같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꿈이 아닌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표현 방법의 차이를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다툼을 시작으로 육아 전쟁까지 겹치면서 이혼이란 단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제2의 인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기라거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기, 나만을 위한 삶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의 아들 둘과 어머님의 아들까지 아들 셋을 위해 나만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 자격증이 있다면 일명 무자격으로 첫 아이를 낳았고 신기함은 잠시였고 돌덩이 같은 젖을 물리면서 고통에 울기 시작했고 3교대하는 남편의 근무 패턴으로 거의 밤에도 혼자, 낮에도 혼자 육아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를 얻고 물에 밥을 말아 허겁지겁 먹는 내 초라한 모습, 아들을 얻고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 이런 힘든 상황을 수다로 받아줄 친구조차도 여기 내가 시집 온 이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이름 날렸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삶에 지쳐서 만지면 말라 부스러질 것 같은 처마 앞에 매달아 놓은 시래기처럼 축 처져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어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주위에 추천한 우리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놓았는데 대기가 너무 많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입학할 때 동영상, 전조잡기의 유아의 특성, 미디어의 위험성, 최근 내발달 동향, 조기 영어 교육의 허하실 4개를 시청하고 소감을 보내야 했습니다. 입소 순위는 낮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소감을 보냈더니 사정방문 초청장이 왔습니다. 전원주택 향기 물씬 풍기는 나무와 모래놀이 마당에 페인트 냄새 전혀 없는 꾸밈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곳에서 매일 놀면 좋겠다고 생각할 즈음 입학 가능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린 환호와 기쁨, 행복, 모든 긍정 소식어들 속에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렵게 진학한 명문대처럼 우리 어린이집에 입학하고 나니 부모도 명문대생이 된 것처럼 소모임도 많고 부모 교육도 많아서 일단 열심히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반 소모임은 독서 모임이었는데 첫 책이 조바심과 서두름을 치유하는 요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책이라 내가 궁금했던 질문들이 이 책 속에 다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책만 잘 읽어도 육아가 느슨해진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독서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키우고 아이를 존중하는 교육을 원했으면서 정작 내 아이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었는지, 아이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서두르고 불안한 것은 아닌지, 아빠에게 비난하면서 육아를 종용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극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차단한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모임에서 함께 책도 읽고 생각도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동안 아픈 엄마들인 우리는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모임에서는 이야기하고 돌아서면 뒤가 편치 않았는데 엄마들 모임이 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건강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으로 서로 연합하고 힘든 육아지만 적용하고 개선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듣고 배우는, 그래서 아이도 존중받고 엄마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육아 고민 중 하나인 아들의 자위가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들은 계속 만지면서 커졌다고 자랑할 때에는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책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인 유아기 시절에 몸의 한 부분에 관심을 보이듯 성기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성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엄마가 인식은 하고 있되 야단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소모임 지정도서는 육아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건강, 자기개발, 인문학 등 다양했습니다. 직장인 엄마들을 위해 모임을 저녁 때 하니 돌아올 때는 아이와 함께 가야 했고 매번 택시를 탔는데 소모임에 편하게 가기 위해 아니 내가 행복해 하기 위해 운전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어린이집 가는 길을 여러 번 연습해서 마침내 택시가 아닌 작은 차로 운전해서 저와 아이들 모두 편안하게 모임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 다시 방망이질을 해댈 무렵 소모임에 참석했을 때는 당신이 옳다 책이었습니다. 책이 마법을 부린 것일까요? 소모임 후에 나를 힘들게 때리던 그 방망이가 솜방망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폭풍 같은 나의 삶은 서서히 느긋하고 풍요로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수용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포옹도 하면서 삶에서 행복과 활력을 회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통해 함께 나누고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나도 점점 교육의 가치관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유명한 강사님들의 강의도 아주 유익하지만 책은 내가 시간 날 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강사님이었습니다. 소모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도 않고 누가 혼자만 잘해서 부러운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인생의 선배님이 되어 존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긍정적으로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멋진 소모임입니다. 이제는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건강한 교류를 위해 소모임이 자꾸 기다려집니다. 앞으로 저도 소모임에서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의 소통의 창을 열어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인생을 논하기에는 짧으면 짧고 젊으면 젊습니다. 소모임을 만난 것은 저에게 가장 큰 행운이고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햇빛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